일단은 오늘 주제가 하비투스입니다. 하비투스가 영어로 주로 이제 헤빗 우리 단우야 헤빗 뜻 알아? 헤빗? 오 습관. 이야 역시 톡톡 잉글리시를 역시 다니니까 바로 그냥 헤빗을 HABIT 영어로는 그렇게 나오죠. 근데 하비투스는 이제 프랑스의 용어로서 한번 그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뜻인지. 이제 먼저 하비투스를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을 알아야 돼요. 문제의식 왜 이것을 하느냐 했을 때에 중요한 것은 이 니체가 한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는 15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우리가 극복되어야 될 게 많죠. 그러면서 그대들은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극복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죄에 빠진 인간들은 모든 것이 다 이제 부족한 거예요.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 당장 오늘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그렇다고 우리의 성품이 온전해지지도 않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 결핍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안 믿었던 니체도 자신의 삶을 보니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그렇다면 그대들은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일본 선교 여행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나는 나의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무엇을 하고 있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을 제가 7가지를 오늘 한번 소개해 볼 거예요. 그 개념이 뭐냐면 이 하비투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쓰는 다양한 이런 태도들과 말들이, 습관들이 이런 하비투스라고称해지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요. 이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브레디에가 이 하비투스 개념을 개발했는데 그 정의는 뭐냐면 세상을 사는 방식과 태도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아마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수연이가 보는 방식과 해석과 목사님이 보는 그 사물의 해석과 실천 방식은 다 달라요.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거기에서 그 하비투스에서 결국에는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모든 삶의 가치관과 생활 태도, 실천 영역까지. 그거를 조금 넓혀서 확장해 보면은 이 국제 정치학자인 조지프 나이라는 미국의 교수는 그러한 하비투스, 그런 방식과 태도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방식과 태도를 뭐라 했냐면 소프트 파워라고 했어요.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부드러운 힘이죠. 부드러운 힘. 그게 뭐냐면 이 조지프 나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을 설득해. 제가 지형자매를 이렇게 설득을 할 때 옛날의 방식은, 로마의 제국의 방식이 뭐였냐면, 지형자매 내 말 안 들어? 그럼 좀 맞고 시작하자, 그거예요. 그리고 생각의 방으로, 마동석처럼 생각의 방에 가서 거기 갔다 나오면 마음이 바뀔 거야. 이게 무슨 방식이냐면 옛날에 말하면 하드 파워 방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군사력을 동원하고 경제로, 돈 많으니까 너 이거 돈 먹고 싶어? 그러면 내 말 따라야지 라고 이러한 모든 군사와 경제력을 동원하는 것이 하드 파워였다면 그렇죠. 이렇게 세금 돈 안 내면 이제 절연을 끊겠다. 이제 이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 하드 파워 방식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은 겁니다. 트럼프 외교가 뭐 캐나다 할 것 없이 유럽에 있는 특히 나라들에게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하드 파워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하비투스의 좋은 점 뭐냐면 소프트 파워로 가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로 가냐면 매력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컬처라는 또 좋은 그런 문화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가랑비 옷 젖듯이 좋은 매력을 발산하는 거예요. 지금 왜 K 컬처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일본이고 중국이고 모든 중동에 한국이라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좋아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 K 컬처의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하고 한국 사람 사귀고 싶어하고 이런 모든 힘들이 뭐냐면 소프트 파워예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북한을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소프트 파워가 있어야지 그게 되는 것이지 하드 파워만 군사력만 증강한다고 해가지고 북한이 절대 마음 열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비투스의 좋은 의미의 세상을 사는 방식과 태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매력이 되려면 매력을 통해서 자발적인 동의를 얻게 하는 힘, 그것이 K컬처고 그게 소프트 파워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 힘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끌어들이는 매력이 우리가 있는가, 그게 있어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다면 이런 하비투스를 기를 수 있는 7가지 이 자본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윤아, 자본 그러면은 바로 뭐가 떠올라? 자본. 자기 자신. 한자로 그냥 자본 그러네. 스스로 자자에다 본할 본자. 그 한자 말고 어른들 알 거예요. 아마 우리 신집사님이나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같은 자본 그러면 저도 그랬지만 자본 그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돈을 생각해요. 돈. 근데 이 피에르 프루디에랑 이 제가 책을 소개하자면 이 투스의 개념을 독일에 있는 여성학자가 발전시킨 게 이 아비투스라 나오는데 이 책이 최근에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목이 뭐냐면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 그 말은 자본 그러면 돈만 생각하지 말고 자본이란 거는 내가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여기서는 최소한 7가지의 자본을 내가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7가지 자본을 내가 재테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특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때문에 누구의 능력으로? 내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 늘 거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7가지 자본을 내가 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청년들까지 다 7가지 다 자본들이 있는데 그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빈약하게 있고 그것을 오늘 먼저 7가지를 먼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심리 자본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심리의 자본이 얼마만큼 있는가. 질문을 보여. 질문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질문. 자, 시작.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까지 상상하는가. 사람에 따라서 컵을 보면 컵에서 반틈 물이 따져졌을 때 심리 자본이 좋은 사람들은, 긍정의 자본 있는 사람들은 와, 물이 이 반틈이나 있네? 라고 생각하지만 회의적이고 시니컬한 사람들은 늘 반틈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빈 것만 봅니다. 그 위에 아이고 물이 반틈밖에 없어? 이거 누가 먹으라고?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자본을 다 날려먹는 그런 것이 다 어디서 오냐면 우리 심리 자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지금 미국 NBA 농구도 결승전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지금 결승하고 있는 팀의 메인 선수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 팀에게는 지금 스트롱 마인드가 필요하다. 마인드.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성장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아이고 이것밖에 없어 하면서 퇴보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내 자본을 마음속으로 키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조던은 심리 자본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은 자기보다 키 큰 사람이 자기를 막 수비를 해가지고 한 번 성공하면은 마이클 조던은 주눅 드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한 번 막았어? 그러면 내가 너의 아예 이 경기를 아예 못하게 막아주지 라고 하면서 2배, 3배로 수비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아예 골을 못 넣도록 그렇게 마인드를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강한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그거를 계기로 삼아요. 어떤 실패와 어떠한 어떤 그런 것들을 오히려 반전시켜 가지고 오히려 내가 더 강화시키는, 그게 이제 주로 마이클 조던이 미국에서 최고의 선수라고 칭하는 이유가 실력보다도 이 마인드가 어마어마하게 강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회복 탄력성. 이것도 지금 우리에게 모든 중요한 이제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 중에 회복 탄력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한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이 책에서 같이 2딸과 함께 등산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한 아이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이번에 우리 루아도 강진에서 가우도의 그 해변가를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누구나 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한 아버지는 이 책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통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고 어쩐데 하면서 막 하면서 거기서 모든 게 다 스톱이야. 그러면서 모든 게 다 패닉에 다 빠졌어요. 애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패닉에 빠지는데,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그 아빠의 말은 괜찮아. 이거는 누구나 해변가에 걷다가 등산할 때 누군가 미끌려서 누구나 다 넘어지는 현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다 보면은 한번 쉴 수 있는 곳이 곧 나오니까 거기에서 쉬면서 요거 치료도 받고 다시 이렇게 다시 치료받고 올라가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나 겪는 일이야.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받는 그 딸 아이는 이게 누구나 다 겪는 일이구나.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구나. 다시 일어나서 그 다음 스텝 목표까지 내가 가서 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심리 자본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어디까지 상상하는가도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이거는 예수님을 사자로 표현했죠. C.S. 루이스는 상상력이 풍부한 겁니다. 사자 같은 예수님이 정말 자신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사랑하면서도 온 만물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을 동물로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상상한 거예요. C.S. 루이스는. 그러다 나온 게 사자인 거예요. 사자. 그러니까 나니아 연대기 보면 사자가 죽잖아요. 이 악의 세력에 의해서. 하지만 또 부활되는, 그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상상력이 특별히 우리 성윤이나 우리 예한이나 루아나 우리 단우에게, 우리 수연이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우리는 줘야 돼요. 상상력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존의 어른들은 이런 C.S. 루이스의 상상력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걸 줘야 됩니다. 또 J.R. 톨킨도 반지의 제왕, 이거 우리 예한이 재밌게 봤지. 1, 2, 3탄이 총 합치면 시간이 거의 한 9시간 됩니다. 어마어마한 대서사시예요. 근데 우리 예한이가 아주 기가 막히게 그걸 재밌게 보더라고요. 다 기억해요. 근데 거기에서 J.R. 톨킨은 상상력은 뭐냐면, 대놓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예수님처럼 선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악의 영역은 늘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반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반지를 위해서 수없이 유혹에 넘어가고 죽고 싸우는 그 선과 악의 싸움을 기가 막히게 이 반지의 제왕에서 드러내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 자본을 내가 키우기 위해서는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상상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물어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본은 문화 자본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K컬처 나왔던 것처럼 질문은 그겁니다. 스스로한테 해야 돼요. 자, 한번 질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에서 무엇을 즐기는가. 예. 너무나 다 이거 어린아이가 다 할 거예요. 뭐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단우나 우리 예안이나 루아나 우리 성윤이나 인생에서 여기 오기 전까지 예배 끝나자마자 게임을 무진장히 즐기다 왔어요. 예, 이것이 그 사람의 문화 자본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문화 자본이 바로 그거예요. 인생에서 즐기는 게 지금 게임이야. 그걸로 모든 것이 이 네 명이 하나 되고 있어요. 예, 그게 바로 문화 자본인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무엇을 즐기고 있는가. 하지만 여기서 시대 정신은 뭐냐면 내적인 나침판이 없는 사람을 위한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시대의 정신만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냐면 내가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고 있는 취향, 그런 각자 표준으로 삼고자 하는 주관적 인식, 각자마다 다 달라요. 우리 신집사님은 평상시에 우리 아이들은 게임을 즐겨 하는데 혹시 우리 신집사님도 지금도 오락실 가십니까? 아니죠. 다른 취향이 있을 겁니다. 우리 수연이도 아마 다른 취향이 있을 것이고 아마 우리 사모님도 우리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다른 취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 취향 같은 거는 딱 저는 세 가지입니다. 저기 보면 성경 있으면 좋게요. 그리고 커피 있으면 더더욱이 좋고, 그리고 공부하다가 힘들고 스트레스 쌓이면 저는 동네에 농구장 가서 농구를 한 1시간 하면은 제 취향은 그걸로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더 이상의 눈에 보이는 뭐 아무리 광고하더라도 그것이 저에게는 아무런 욕구가 안 생겨요. 예, 사고자 하는 욕구가 전혀 안 생겨요. 저 세 가지만 있으면. 뭐죠? 제 취향이기 때문에. 아마 각자의 취향이 뭔지를 여러분이 이 시간 한 3가지를 한번 적어보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10가지도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한 가지에서 아마 그 5가지 사이에 있겠죠. 그것을 여러분이 나는 인생에서 지금 무엇을 즐기고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고, 세 번째 자본 한번 봅시다 합시다. 세 번째 자본 한번 보시겠어요? 두 번째 할 때 이거 우리가 나중에 한번 동경도 갈 일 있으면 이 츠타야 서점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츠타야 서점에서 알바하는 사람을 컨시어지라고 합니다. 이 컨시어지가 뭐냐면 말 그대로 내 취향을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농구 덕후면 농구를 스포츠를 제 나름대로의 취향을 계속 갈고 닦아서 이 츠타야 서점에 있는 뭐 스포츠 용품이 있으면 그것을 제가 알바로 제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나이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츠타야 서점은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 컨시어지 어느 한 부스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손님 오면 이거 사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책이 좋으면 책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서 설명해 주는 그 담당 전문가를 컨시어지라고 그럽니다. 한번 우리 영상 한번 볼까요? 볼 수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쿄에 가면 주로 가는 관광지들이 있죠. 디즈니랜드, 도쿄타워, 아키하바라. 요즘에는 도쿄의 한 서점이 도쿄 관광의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도쿄 필수 관광 코스 다이칸야마 츠타야 서점 T사이트입니다. 1400여 개의 츠타야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CEO 마스다 무네아키. 그는 10여 년간 근무했던 패션 회사를 그만두고 1983년 책도 팔고 음반, 영화도 대여해주는 츠타야 서점을 시작합니다. 요즘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서점에서 음반과 영화도 다루는 것이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인 시도였어요. 츠타야 덕분에 요즘 우리나라 서점에서도 음반, 영화까지 쉽게 볼 수 있죠.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10년 만에 600개 이상의 점포를 확장했고 2011년 도쿄의 핫플레이스 다이칸야마 T사이트를 개점하는데, T사이트는 마스다 무네아키가 그동안의 경험을 집대성한 새로운 형태의 서점입니다. 마스다 무네아키가 츠타야를 처음 시작할 당시부터 갖고 있었던 철학,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것. 다른 경쟁자들은 서점을 책 파는 공간으로 한정했을 때 그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음악, 영화도 넣고 카페도 들어간 것입니다. 요즘 하이마트에서 가구도 판다던데 마스다 무네아키는 이런 변화를 이미 30년 전에 발견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마스다는 긴자, 신주쿠, 시부야, 아오야마에 이어 앞으로 다이칸야마가 소비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이칸야마는 우리나라로 보면 한적한
노촌인 설해마을 정도의 느낌이에요. 마쓰다는 다이칸야마 길거리로 나가서 하루 종일 거리를 지켜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즉 다이칸야마 T사이트의 고객 분석인 셈이죠. 여기서 그는 개와 산책하는 노인들이 길을 지나다니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이칸야마 T사이트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우리도 관광객의 입장에서 가기 때문에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이 주 타겟일 것이라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의외로 실질적인 메인 타겟은 프리미어 에이지라고 부르는 경제력과 시간적 여유가 있는 60대 노년층입니다. 마쓰다는 이들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할 것을 준비합니다. 우선 다이칸야마에 자생하고 있는 나무를 건물 주변에 옮겨 심어 서점에서 밖을 바라보면 마치 숲속에 있는 듯한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요. 다음으로는 츠타야식 큐레이션을 적용하는데 장르를 넘어선 큐레이션 기획을 통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요리를 예를 들면 요리책뿐만 아니라 국자, 식재료 등을 함께 구성해 요리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것이죠. 츠타야는 이러한 츠타야만의 큐레이션을 통해 요리책을 사러 온 고객이 식재료까지 사게 만들고 또 슈퍼나 편의점에서 파는 제품도 츠타야에서 사도록 만들었습니다. 츠타야는 큐레이션 기획에 있어서 컨시어지라는 전문가들을 코너 곳곳에 배치하여 이들이 직접 자신들의 담당 코너를 상품 매입부터 매장 구성까지 기획하고 고객들에게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 컨시어지에게 주목할 것은 각각이 담당 장르의 전문가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 재즈 코너에는 워커힐 호텔의 로비 음악을 편집한 음악가, 문학 코너에는 하루에 한 권씩 1년에 365권의 책을 읽는 직원, 여행 코너에는 20권 이상 가이드북을 출간한 여행 저널리스트 등 각 분야에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T사이트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며 츠타야의 전체 연매출은 2조 원 이상 달성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는 츠타야의 정신은 범위가 확장되어 다양하게 구현되고 있습니다. 인구 5만 명의 다케오시에 위치한 다케오 시립도서관, 이 또한 마스카 무네아키의 작품입니다. 기존 서고를 없애고 개방형으로 책을 진열했으며 또한 스타벅스를 입점시키고 음악, 영상 콘텐츠 대여와 함께 츠타야 서점도 입점하여 라이프스타일 라이브러리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방 도시에 있는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13개월 만에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도서관 이용자의 40%는 외지인으로 다케오시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케오 시립도서관과 유사한 모델은 우리나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삼성동 코엑스에 위치한 별마당 도서관이 바로 이를 벤치마킹한 사례인데, 개관 후 한 달 동안 SNS 게시글이 1만 5천 건 이상 달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제안은 소비자로부터 생각해보면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말하는 마쓰다 무네아키. 실제로 이러한 바람은 도서, 음반을 넘어선 가전, 가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츠타야만의 방식은 온 오프라인 모두 엄청난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통업계에도 눈여겨봐야 할 트렌드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죠. 서점에 책만 파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취향을 존중해주고 그 취향에 맞게 코너를 만들고, 이제는 요리책이면 요리책 옆에다가 와인을 파는, 그러면서 각각의 컨시어지 나오잖아요. 각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르바이트로 생이되어서 거기에 코너를 담당하는. 그래서 이 책에서 도전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취향을 계속해서 잘 갈고 닦으면 그게 하나의 자본이 되고, 그 자본이 이런 츠타야 서점의 하나의 마을을 형성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들어서, 이게 소프트 파워인 거예요. 오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벌써 츠타야 서점 하면 한국에 내노라는 유튜버들 전부 다 츠타야 서점 가가지고 다 찍고 있습니다.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취향이 만약에 와인이다 그러면 이 와인에 내가 컨시어즈가 되면은 그것을 얼마든지 내가 갈고 닦은 그 지식과 그걸 역량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가치가 형성되고 거기에서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츠타야 서점이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그러니까 우리의 일본 선교 이 비전 여행이 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러한 내가 그런 걸 보고, 그리고 내 취향이 그냥 우리 어린아이처럼 그냥 게임만 막 좋아해서 그냥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인생이 아니라, 좀 더 넓게 보고,
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넓은 세상이 있구나 라는 것에 내가 도전을 받고,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이런 츠타야 서점과 같은 그런 사장님의 마인드처럼 나도 내 취향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런 문화 자본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은 반드시 내 그 취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런 컨시어지가 있으면, 취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일본 선교 비전 여행을 통해서 도전받고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즐기고 있는가를 좀 더 건설적인 것의 그 자본을 여러분들이 한번 키워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본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문화 자본을 키워나가는 거. 세 번째는 뭘까요? 지식 자본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쉽죠. 내가 무엇을 알고,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베이컨 말처럼 아는 게 힘이다 그러는데 맞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알아야지만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선교 여행 갔을 때도 오사카, 도쿄 나라를 보는 게 다 지식이에요. 지식. 그걸 통해서 내가 입력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내 삶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좋은 교육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학교에 있는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일본 선교 여행도 하나의 교육적인 지식 자본을 늘리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살아있는 좋은 교육이죠. 100마디 일본은 이렇단다, 오사카는 이렇게 생겼단다, 한마디 말보다 백문이 뭐라 그러죠? 무슨 백문이 아니 불여일견. 예. 이것처럼 직접 가서 보는 것만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현장을 가서 보는 좋은 교육을 실천하는 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그냥 지식만 넣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에 심장이 뛰는가. 다양한 것들을 나는 지식을 공부를 해요. 느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나는 무엇에 가장 심장이 뛰는가를 이렇게 그것을 유심히 보면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그것에 더 집중할 수가 있게 되죠. 심장이 뛰는 걸 중요시 여기고 뛰게 되면 훨씬 그게 더 효과적인 것을 나올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T자형 인물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 T-shape personality라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T자 모양 생각하면 좋은데, 이렇게 이게 처음에 이 세로는 뭐냐면 자신의 이 전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뭐 대학교 가면 다 전공이 있잖아요. 다 전공, 영문학과 가면 영문학과, 뭐 사회복지하면 사회복지학과. 요것이 내가 심장이 뛰는 것이 이거라면은 앞으로 지식 자본을 늘리기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와 연결점을 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하나의 T자, 위에다가 하나를 가로로 얹힘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 각 분야의 전문 지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문학 가면 영문학이지만 그 위에다가 지붕을 씌워서 거기에다가 한쪽에는 뭐 문학을 내가 읽는다든지, 하나 인문학 교양을 쌓는다든지, 그 다음에 과학적인 지식을 내가 쌓는다든지 해서 그것이 T자로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면 여기에서 뭐가 나냐면 창의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의성은 누워 있다가 이거야 유레카라, 그게 아니라 이 저자의 지식은 대부분은 뭐냐면 99%는 그렇게 갑자기 자다 생각나는 것보다도 T자형으로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내 전문 지식을 토대로 해서 다른 분야의 지식을 꾸준하게 내가 쌓아갔을 때 이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뭐가 탄생하냐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유레카 이거구나라고 이 어떤 새로운 영역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식 자본을 늘릴 때 이것만 그냥 I자만 있지 말고 T자로 해서 T자형 인물이 되라. 이거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줄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해요? 이 T자 할 때 이 뼈대의 기둥은, 아이는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지식이 돼서 그 위에 지붕을 옮기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의 창의성이 이렇게 발전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방식은 그게 아니죠. 복음이 아니라 자꾸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알죠. 영원한 지식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걸 성경을 토대로 해서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성과 영성으로 우리는 늘 두 날개로 날아가야 되는 이유가 T자형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식 자본이고요. 경제 자본. 이제 경제 자본은 뭐죠? 너무나 쉬운 거, 가장 쉬운 거. 이제 특히 눈에 보이는 돈이죠. 그래서 내 인간의 품격을, 나의 삶을 또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여건이 뭐냐면 또 경제 자본이에요. 네 번째가 이 경제 자본. 경제 자본은 얼마나 가졌는가 해서,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돈을 경시하기보다 돈은 여기 책의 저자처럼 자유를 선사합니다. 특히 무슨 자유요?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내가 어떤 물건이 있을 때 나에게 맞는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내 꿈을 실천하고 내 하비투스를 늘려나가는 데는 어느 정도의 이 경제적인 자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주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그 돈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그냥 세상처럼 아이고 편하게 살라고요. 그냥 제너시스 고급 승용차 몰라고요. 재테크해가지고 아파트 막 세 채 네 채 가지려고요. 이런 목표가 돼버리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 돈 사랑 때문에 결국에는 그 근심 걱정으로 잠 못 이루다가 결국에는 당신의 영혼까지 망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 이유는 돈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를 해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히 청년들이 이 해답을 얻지 못하면 나에게 돈 버는 목적이 뭐지? 내가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지? 이거에 대한, 이 돈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늘 세상적으로 그냥 빠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근데 돈이 올바르게 쓰이게 되면은 돈은 우리에게 독립성을 주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그리고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도구가 되죠. 수단이 되죠. 그래서 돈을 다루는 내가 방식이 그 사람의 돈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그럽니다. 이 책에서는. 그렇죠. 그 사람이 만약에 매일마다 맨날 그냥 로또 복권 거기 아침 문 열고, 특히 일본 우리 가서 봤잖아요. 아침마다 출근하는 곳이 빠찡코면은 그 사람의 돈 쓰는 그 빠찡코에 줄 서서 기다리는 그 방식과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철학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품격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우리 한국의 최근에 인기가 이게 주목받았던 선생님이 진주의 사전의 김장한 선생님이죠. 책에도 줬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한약방을 몇십 년간 하면서 정말 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냥 돈도 안 받고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한약으로 지어줘서 이렇게 낫게 해줬을 때 그거로 돈 번으로 이렇게 힘들게 산 사람이 이렇게 돈을 낸 그 입원비로 내가 어떻게 남한에서 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장학생을 다 그 진주 지역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장학금을 주다가 거기서 탄생한 사람이 문영배, 대법관. 그러니까 지금도 그 마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법관은 법관, 변호사 되고 검사 되고 되면요 몇십 년 하면은 최하 돈 이상이 10억, 20억, 30억. 뭐 그냥 잘 나가면은 대기업에서 막 아파트도 막 주고 그럽니다. 근데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놀랐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몇십 년 하는데 돈이 총 다 끌어 모아봐야 통장에 4억밖에 없습니까? 다 놀라잖아요. 다 놀라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영배 대법관 얘기하잖아요. 저 김장한 선생님 영향이다. 그러니까 돈을 내가 다루는 방식에 따라 그 품격이 결정되고, 품격 있는 사람에 따라서 그런 문영배 이 재판관처럼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도전을 받으러 우리가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본 선교 여행을 이렇게 투자해서 떠나는 겁니다. 더 생명을 살리는 자본을 내가 키우기 위해서, 더 넓게 봐서 내 경제 자본을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바울처럼 정말 더 먼 데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신체 자본.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신체 자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신체 자본의 질문은, 자 시작. 어떻게 입고 걷고 관리하는가? 어느 방송에서 의사가 그런 얘기했죠. 40대 50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때 번 돈 매덕 60대 이후에 오히려 빚져서 다 병원에 다 바칩니다. 근데 그 말이 진짜 맞아요. 40대 50대 때 건강 관리를 내가 막 일하고 돈 번다고 그렇게 돈을 애써서 5억 10억 모아놨는데 막상 60대 되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한번 해볼까 하다가 결국에는 병을 얻어가지고 병원비로 다 10억 20억 날려버리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입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걷고 있고, 내가 어떻게 몸을 관리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의 귀한 자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주는 첫 번째는 이 힌트가 뭐냐면, 상류층일수록 운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상류층에 있을수록. 저는 미국에서 그걸 겪었어요. 부자 동네 가면요, 별로 이렇게 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다들 늘씬하고요, 정말 운동 열심히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우리 청년들이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정말 해당되고 우리 어른들이 해당되는데, 첫 인상과 올바른 예의 바른 행동은 그 사람에게 기회가 증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영자매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상대방이 우리 지영자매에게 뭔가 이렇게 인상이 좋고 예의 바른 행동을 하면은 당연히 호감이 가요, 안 가요? 예. 그리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져요? 아니면 아이고 내가 두 번 다 얘기하고 싶다, 그런 마음 들겠어요? 매력이 있으면.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반 잡고 어느 정도 내가 자본이 많은 사람이 어느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만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그 사람의 갈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청년들이고 우리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만 혼자서 죽으라고 공부하면은 내 인생이 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생 살아본 사람도 다 알 거예요. 혼자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수많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도움을 내가 받고 수많은 어떤 도움 속에서 내가 이 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첫인상과 예의 바른 행동, 올바른 행동은 나의 인생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내 자본을 증가시키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입고 걷고 관리하는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스 메르틴 이 저자는 이 신체 자본을 늘리기엔 좋은 팁으로 뭘 주냐면, 기록 스포츠를 한번 도전해봐라. 그러니까 마라톤 같은 어떤 달리기 할 때 이게 시계를 이렇게 기록을 재가지고 내가 오늘은 500m, 1000m를 내가 한 몇 분 안에 10분 안에 한번 이렇게 단축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 스포츠를 하다 보면은 저절로 뭐냐면 좋은 습관들, 좋은 하비투스의 성품들이 인내심이라든지 목표 달성의 짜릿함이라든지, 진짜 그래요. 운동은 뭔가 내가 그 성취감, 짜릿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는 사람은 계속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아이고 운동하는데 땀 흘리는데 그거 왜 해? 내가 실제로 들은 말입니다. 등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차피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가? 어차피 내려오는 건데 그거 힘들게 왜 그거 땀 뻘뻘 내서 거기 왜 올라가? 예. 그거는요, 정상에 올라가서 펼쳐져 있는
거기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대장관에 펼쳐져 있는 그 땀 흘리는 그 땀이 식으면서 느껴지는 그 카타르시스를 못 맛봤기 때문이에요. 예. 아마 우리 윤일옥 권사님 아마 지리산 거기 노고단에 올라가서 그걸 한번 느꼈을 겁니다. 이야, 지리산의 광경이요 웅장하구나. 와, 이거를 내가 정말 몰랐었네. 그 맛을 아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저는 기록 스포츠에 이렇게 도전하면서 나의 좋은 하베스를 키워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6번째 한번 볼까요? 6번째는 언어 자본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선교 여행을 떠나는 좋은 자극이 되는 자본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건 뭐냐면 질문은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뭐냐? 어떻게 말하는가? 그러니까 외국어뿐만 아니라 여기서 주로 말하는 거는 자기 말 한국말을 먼저 잘해야 돼요. 그죠? 한국말을 막 이래 버리고 상대방과 대화가 안 될 만큼 상대방이 이렇게 만약에 제가 언어 자본이 없어서 말만 목사지 이게 강사 스피커지 말하는데 그냥 인간의 품격을 하는데 인간 품격 막 이러면은 그게 이 상대방 들었을 때에 오히려 기쁨보다 뭐가 막 더 많이 되겠어요? 걱정이 앞선다고요. 이거 저렇게 제대로 끝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내가 말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내가 언어를 쓰는 방식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게 그 사람이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삶의 철학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사람을 만들고 그다음에 언어 자본은 하지만 얼마든지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도 이렇게 단체 생활을 통해서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짧은 시간에도 얼마든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적극 추천하는 거예요. 외국어 공부를 이렇게 일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서 동기부여 받아서 오하이오 고자이마스라도 한 번씩 현지에 가서 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언어 자본이 이 언어가 풍성해지면 여러분의 세계관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휘는 화자의 가치를 높이거나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왜 지금 10대 애들이 쓰는 말투가 값어치가 그렇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농구하면서 이 동네 애들 이렇게 10대 애들 말하는 표현을 보면은 다들 말이 비속어예요. 그리고 다 말이 짧아. 개 재밌다. 개 짜증나. 이런 거면서 모든 것이 다 짜증나로 다 통일이 돼버려. 뭐 그냥 다양한 언어 뜻이 있는데 뭐 답답하다, 말문이 막힌다, 내가 마음이 어렵다, 얼마든지 이런 말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도 뭡니까? 다 그냥 말 자체가 그냥 다 짜증나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 수준이. 개 재밌다. 개 신난다. 그것이 10대의 질풍노도에 있는 애들이 결국에는 그게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어른이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에서 이미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어휘는 화자의 가치를 높이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해요. 다 겪어봤어요. 어른들은. 어느 사람 만났을 때 정말 말에서 그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한 번씩 인문학 그 수업을 들으러 이 전남대 교수님 이제 퇴직하신 이제 철학과 교수님을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요, 대화를 나누면은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그 품격이 느껴지는 단어만 선택합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난 아직 멀었구나. 정말 하나의 단어라도 내가 특히 카톡이 되든지, 특히 요즘은 카톡 세대잖아요. 카톡 있을 때도 제가 다짐한 게 그겁니다. 카톡이라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내가 단어 선택을 잘하자. 목회자로서 그 교수님처럼. 그리고 품격, 나 스스로 단어를 잘 선택해서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자. 그러한 것이 언어 자본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에 따라서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 한마디에 따라서 내가 고래가 막 춤춘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말의 힘은 중요한 겁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말에서 그냥 막 지하철에서 막 예수 천당 부신적 하고 있고, 무등 경기장에서 막 전광판에 올라가서 깨벗고 막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래버리면 누가 믿겠냐고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종범 선수가 고백한 생방송에서 그랬답니다. 어떤
깨벗고 올라가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이 뭐냐 주 예수를 그대로 팍 펼치더래요. 딱 펼치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래요.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품격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지막 외국어는 또 하나의 자본이 된다. 일본 비전 트립의 유익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시야가 넓어지고 여러분의 언어가 많아지면요 얼마든지 풍성합니다.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요. 제가 일본어와 영어를 이게 선진국에서 배우고 한국에 오면요 정말 언어만 가지고도요 정말 인생이 즐겁습니다. 풍요로워집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요 신문은 뉴욕 타임스 보면서 세계가 넓어지고요 한국에서 번역되지 않는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르심 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함께 이 일본 선교 비전 트립 가는 그것 중에 하나가 막 그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언어를 통해서 좀 행복감을 누리도록 어디에 혼자 있더라도 얼마든지 유익한 즐거움을 느끼라고 그 자본을 제발 가지라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 우리 일본 비전 트립의 유익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언어 자본을 무한대로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외국어를 공부를 해야 내 한국말이 얼마나 역량이 딸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일본어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 공부하다 보니까 아 내가 한국말을 진짜 모르고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좋은 책들도 읽게 되게 됩니다. 그러한 선순환이 언어 자본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사회 자본입니다. 누구와 내가 어울리는가. 우리 예안이 루아가 어떤 아이인지를 보려면요 우리 성윤이와 우리 단우를 보게 됩니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알고 싶으면 저를 관계된 우리 조윤철 목사님, 우리 사모님을 저를 알고 싶은 사람은 이 분들을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조윤철 목사님 알고 싶은 사람은 또 저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알 수가 있는 게 누구와 어울리냐에 따라서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동료들이 내가 평소에 누구랑 사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 선교도 갈 때도 이렇게 가고 가는 것이 다 사회 자본입니다, 다들. 어떤 한 목표를 향해서 고귀한 목표를 가지고 같이 4박 5일간 일본에서 같이 지내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 거 이것이 다 사회 자본이 늘어나는 좋은 계기가 되죠. 세상적인 친구들이 아니라 같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을 우리가 자본을 늘릴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겁니다. 7가지 결론은 7가지 수많은 우리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7가지를 배웠는데 하지만 그것을 내가 성장시키고 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마지막 T자형 나왔죠. 그 기둥은 세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바로 복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온 만물이 다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세요. 그 예배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 한 목소리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복음으로 하비투스는 언제든 변화 성장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 근거로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내면을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을 볼까요? 골로새서 2장 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에 복음의 T자를 그 기둥을 복음으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갈라도 5장 22절과 23절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선물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열매라고? 오직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선물을 내가 붙들고 살아갔을 때에 그럴 때의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들이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좋은 하비투스를 늘려 나갈 수 있고, 오늘 이 비전 트립도 통해서도 뭐예요? 비전 트립은 7가지의 이런 탁월한 하비투스를 형성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관광과 다른 게 바로 이거예요. 패키지랑 다른 게 우리 선교 비전 여행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확고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내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이렇게 하비투스들을 내가 도전받고 동기부여 받아서 정말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좋은 것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그러한 계기로 내가 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정말 선한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동기가 이번에 이 일본 선교 여행 가운데 여러분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2달간의 수많은 이런 훈련과 또한 강의와 또 같이 나누는 교제 가운데 가치와 의미가 이게 생성되는 겁니다. 사회 자본이 늘어나게 됩니다. 언어 자본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식 자본이 늘어나게 됩니다. 문화 자본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를 우리가 품고 우리가 나아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응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7가지의 이 자본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조지 목사님이 한번 나눠주세요. 저의 덩어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높은 것은 언어 자본인 것 같아요. 언어 자본이 높고 가장 낮은 것은 경제 자본. 별로 돈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명 살리는데 돈이 많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또 어떻습니까? 저도 뭐 경제 자본이 경제 자본이 부족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만족합니다. 저는 심리 자본, 언어 자본, 지식 자본, 제일 부족한 거는 신체 자본이 좀 부족하고 경제 자본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